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마감 동시효과, 화요일작 마감 동시효과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찍어서 제가 내일 아침에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장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최근 시장 보시면 일벌 종합주가 지수 보시면은요, 코스닥 15% 빠졌다가 한 반 정도 회복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12% 빠졌다 반 정도 회복했습니다. 전체 시장이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LS 머티리얼즈 개별 종목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은 여러분, 자, 나무를 보셔야 됩니다. 나무를 보시는 게 아니고 수를 보셔야 됩니다. 단기 매매 해봐야 수익 안 납니다, 여러분. 이런 장에서. 박민수가 PB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시장이 지수가 안 좋을 때, 자, 아무리 강한 개별 종목도 지수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은 단기 매매보다 긴 안목으로 보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내일 아침에 일찍 올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자, 오늘도 하락을 했죠. 어제 이틀 반등이 나왔는데, 먼저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시황. 두 번째 차트, 세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이 들어가 있는 리포트입니다. 영상 진행하고 후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 좀 해볼게요. 시장이 빠진 원인 AI 버블입니다. 버블론이 나왔어요. 자,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나왔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주가가 너무 멀리 갔다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AI를 이용한 수익 모델은 아직 없다는 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자랑했던 블랙웰 차세대 AI 칩이 결함이 생겨서 출시가 안 됩니다. 신뢰에 금이 갔죠. 두 번째, 자,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폭이 커질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NKD 트레이드. 그동안 엔화가 너무 싸서 엔화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헤지펀드나 큰 손들이 엔화 값이 올랐습니다. 엔화 금리 인상하면서 일본에서. 그래서 그동안 투자했던 주식들 마진 콜이 나면서 청산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들이. 근 2년 가까이 헤지펀드 투자를 했는데 엔화와 가장 상관계수가 높았던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싼 엔화 빌려서 AI 주식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주식에다가. 이게 역으로 돌아오고 있죠. 자, 네 번째, 중동 문제. 한국도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우리나라 중동에서 두바이유 수입합니다. 이 해상 통로 호르무즈 해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경제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자, 언제까지 그런 변동성이 커지겠느냐? 9월 17, 18일 날 FOMC가 열립니다. 8월에는 없죠? 0.25 컷이냐, 0.5 컷이냐 결정이 될 겁니다. 두 번째, 10월 중순 정도 되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나올 겁니다. 3, 4분기.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주가 상승하려면 실적 잘 나와야 되겠죠. 역시 자, 중동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10월 중순까지 두 달 정도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LS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죠. 자, 차트 보시면은요, 먼저 차트부터 먼저 볼까요? 급락을 했습니다. 23,000원대 지지되던 이 지지 가격대가 넉 달 가까이 지속되다가 떨어졌습니다. 밑으로. 자, 단기간에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거 주봉 보시면은요, 여러분. 자, LS 머티리얼즈.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최고가 51,500원 찍고 70에서 80% 정도 하락을 하게 된다면 바닥이 나올 것이다. 15,000원대 전후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4주 전에 찍은 영상, 한 달 전에 찍은 영상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박민수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단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보시면은요, 자, 좀 허박합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볼까요? 고점이 51,500원입니다. 작년에 찍었던 가격이죠. 내리 6개월, 7개월 동안 계속 하락만 했습니다. 여기 23,000원대를 지지할 줄 알았는데 바로 깨버렸어요. 19,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IPO 종목입니다, 여러분. IPO 종목은 최고가 대비해서, 자, 이거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70에서 80% 정도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진바닥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은 51,500원이잖아요. 15,000원에서 16,000원 이 정도에서 찐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아무런 얘기긴 한데 이건 통계적인 수치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19,000원이면요. 이제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맨날 빠지는데 무슨 맨날 바닥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주가는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찍은 영상인데 제가 PB 생활하면서 쌓은 경험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자, 고가에서 최고가에서 이 IPO 종목들 대충 70에서 80% 정도 빠지면 바닥에 나옵니다. 이번엔 좀 특이하게 더 내려가긴 했죠. 왜? 전체 시장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급락을 했어요, 지수가. 그래서 저점이 더 내려갔습니다. 14,000원대 거의 80% 이상 빠졌죠.
여기서 과연 그럼 바닥이 만들어질 거냐?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바닥을 만들어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LS 머티리얼즈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남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먼저 지분 관계부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해서 보면은요. LS 전선이 43%, KVR 투자가 9.35% 갖고 있습니다. KVR 투자는 Keystone 파트너스라고 LS 머티리얼즈에 투자했던 사모펀드 여기서 만든 특수목적법입니다. SPC. 공모 했을 때 물량 정리하고 남은 물량 보호 예수가 풀렸습니다. 6월부터. 그 물량을 현재 블록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많은데 자, 블록딜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자, 이렇게 안 좋은데 공매도 세력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블록딜을 한다고 주가가 안 내려가는 건 아니죠. 물량이 일단 나오게 되니까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자, 사모펀드 블록딜, 공매도 세력,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케이스톤 파트너스가 갖고 있던 물량들은 상장했을 때 팔았으면 이 친구들이 한 5천억 정도 버는 건데 보유해서 묶인 물량 때문에 못 팔고 절반 정도밖에 못 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긴 한데 이 친구들이 앞으로 9.35% 남은 거 자, 계속 블록딜을 할 겁니다. 이 블록딜 물량에 따라서 공매도 세력도 움직이겠죠. 자, 수급적인 측면까지 악재가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이슈도 간단하게 보면은요. 자, 울트라 커패시터로 이 주력 제품인데 이게 여러 가지 활용됩니다. 산업,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시동, 운송, 자동차, 의료 장비. 자, 전력망 관련 이슈. 자, LS그룹 주식들이 상반기에 많이 올랐습니다. 왜? AI 시대가 열리면서 전력망을 다 바꿔야 돼요.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전력망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2029년까지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인프라를 다 바꿔야 돼요. LS그룹 주식들, LS 일렉트릭, LS 전선, 뭐 예를 들어서 LS 에코 에너지 모두 다 올랐습니다. LS 머티리얼즈는 못 갔죠. 왜? 수급이 안 좋아져서 블록 뛰는 물량, 공매도 세력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못 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차후라도 주가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울트라 커패시터를 업그레이드 시킨 리튬이온 커패시터를 통해서 충전 시장에 뛰어들었다. 전기차. 그다음에 북미 유럽 매출이 많다는 부분. 자, 충전 시장은 굉장히 핫한 시장입니다, 여러분. 전기차 불안과 상관없이 400조가 넘는 시장입니다.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고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테슬라도 이 부분 고민하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LS 머티리얼즈도 리튬이온 커패시터를 통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의 85%가 해외에서 나옵니다. 이 85% 중에 70%는 북미 유럽에서 나와요.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기업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 2025년이 되잖아요. IRA가 시작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북미 시장에서 중국을 전기적 보급망에서 배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북미에 공장이 있거나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 IRA 수혜주가 되겠죠. 자, 이것도 잠재적인 모멘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LS 이링크 상장.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상장을 추진한다면 충전 이슈, 충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당연히 급등이 나올 겁니다. 이때 LS 이링크와 더불어 LS 머티리얼즈도 충전 이슈로 묶이면서 같이 동반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자, 전력기기 관련 이슈가 나왔는데 이것도 별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수급 상황 때문에. 자, 울트라 커패시티를 이용해서 전력망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준다. 독일, 중국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자, 전력을 많이 쓰게 되면은 전력망의 전압이 높아지겠죠. 이걸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하게 되면 블랙아웃이 오겠죠. 자, 이것도 전력기기 이슈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반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I 전력 공급 SOFC, AI 전력 대체 에너지원으로 고열 연료 전지가 부각이 되면서 공급한 이력 있죠? 미 블룸 에너지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잠깐 반등이 나왔었죠. 3만 원대 근처까지. 그리고 역시 보호예수 물량, 이 물량이 블록뒤로 나온다. 근데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자, LS 머티리얼즈. 자, 먼저 충전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400조가 넘는 시장. 리튬이온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고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리튬이온 커패시터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LS 이링크 상장 추진합니다. 이거 충전 이슈 때문에 LS 머티리얼즈 동반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그 다음에 AI 관련해서 고열 연료 전지, 전력기기 이슈입니다. 이 이슈
아직 수급 때문에 반영이 안 됐는데 반영이 된다면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수급 문제. 자, 블록딜 물량이 나오는 건데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다. 이게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수급적인 측면을 뺀다면 충전 이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모르시는 이슈가 하나 있어요. 리튬이온 커패시터를 통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북미의 이름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 제품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부터. 그래서 9월쯤에 테슬라 관련 일정이 있습니다. 자, 먼저 공급 계약이 예정돼 있고요. 리튬이온 커패시터. 두 번째 지분 투자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에 나올 큰 일정입니다. 자, 주가에 큰 변동성을 주겠죠. 당연히 방향은 상방으로 갈 겁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정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너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3158-8575. 자, 이 번호로 LS라 보내시면 제가 일정 공유해 드립니다. 일정이 오픈되는 순간 주가는 VI 걸리고 바로 급등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빠졌던 종목 잠재적인 트리거가 될 겁니다. 제가 PB 생활하면서 오래 생활하면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세력 인맥을 만들어서 주간 회의를 합니다. 제가 한 번씩. 여기서 나온 정보입니다. LS라 보내주시면 알려드리고요. 일정. 자, 이제 차트 보겠습니다. 급락이 나왔죠. 자, 근데 보시면은 지금 블록딜 물량이 나오는데 자, 그럼 이거 받아가는 세력은 누굴까요? 자, 아주 공격적이진 않지만 지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받아먹고 있어요, 물량을. 자, 이 친구들 사는데 주가는 왜 안 올라가죠? 외국인들이 사는 게 여러분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저가에 삽니다. 두 번째 구간 매수를 합니다. 구간을 살짝 올려서 바닥에서. 세 번째 호가에 삽니다. 근접호가. 네 번째 시장가로 삽니다. 가격 불문하고. 주가는 3단계 정도 가야 움직입니다. 지금은 1단계 정도 와 있어요. 1단계에서 2단계를 가는 중입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내리 누르는 걸 알고 있는데, 그죠? 외국인들이 이거를 공격적으로 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밑에서 받아먹고 있는 거죠. 헤지펀드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들이 물량을 계속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LS 머티리얼즈는 현재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와 있고 헤지펀드도 들어와 있습니다. 수급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이슈보다는 수급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료전지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못 갔습니다. 3만 원대 부딪히고 내려갔어요. 자, 여기 14,000원대가 바닥이 될지 3만 원을 왜 돌파를 못했는지. 자, 공매도 세력들의 여러분 매도 최하단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에요. 이 위로부터 계속 매도를 한 겁니다. 이거 뚫리면 어떻게 되죠? 숏 커버에서 스키즈로 바뀝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매도를 했는데 3만 원이 뚫려버리면 손실이 납니다. 이 친구들이. 주식을 채워 넣어야 되겠죠. 급합니다. 스키즈가 발생합니다.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매도 하면 떠오르는 종목 있죠, 여러분? 에코프로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에코프로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왜? 호재가 나온 게 아닙니다. 절대로.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70만 원, 80만 원대 공매도를 시작합니다. 자, 주가가 안 빠지고 버텨요. 근데 얘네들이 의외의 상황에서 숏 커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악재가 노출되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시장가로 막 사기 시작합니다. 숏 스키즈가 발생했죠. 그래서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수직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스키즈가 끝나니까 폭락해 버립니다. 이게 액분하기 전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공매도 세력이 들어오면 수급이 꼬여버리면서 급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LS 머티리얼즈도 그래서 이 가격대 3만 원부터 시작해서 이 공매도 최하단 3만 원부터 7, 80% 빠진 저점 14,000원대까지 이 구간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임라인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9월 초에 있을 예정이죠. 테슬라 일정, 공급 계약과 지분 투자. 두 번째 9월 17, 18일 날 FOMC가 열립니다. 금리 인하 폭이 얼마나 되느냐. 세 번째 10월 중순까지 3, 4분기 IT 기업도 실적이 나오겠죠. 엔비디아 같은. 이거 여러분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그때까지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사모펀드의 블록딜 전략입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물량을 처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공매도 세력들의 전략과 헤지펀드의 전략 이게 달라지겠죠. 얘네는 3만 원 뚫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숏 스키즈가 나올 거고 주가 급등합니다. 얘네들은 지금 1단계 진행 중이에요.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면 2단계로 갈 겁니다. 그때부터 주가는 횡보하다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모펀드의 블록딜 전략이 포함된 리포트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케이스톤의 출구 전략이 요약된 리포트입니다. 출구 전략 관련 구간별 대응 전략 포함되어 있고요. 당연히 기본적 분석, 울트라 커패시터, 리튬이온 커패시터, 그리고
케이스톤 파트너스 펀드에 들어있는 어닝 서프라이즈와 수익률 급등 예상 종목까지 여러분이 필요하신 자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010-3158-8575 여기로 LS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LS 리포트. 그럼 제가 보내드릴게요. 2번 필수 확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출구 전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간별 대응 전략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최근에 급락을 하면서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LS 머티리얼즈 매매 신호 드리는 실시간 방인데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무료 방이고 사칭한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됩니다. 배너 있는 번호 010 자, 3158-8575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립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 LS 머티리얼즈 실시간 대응하는 방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장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럴 때 기회가 있는 거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 무료 방이고요.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문자로 경험이라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지금 중요한 건 이슈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급적인 측면이 더 중요해졌어요. 자, 근데 9월 초에 테슬라 일정이 있다는 거 이거 주가 굉장히 크게 띄울 잠재적인 트리거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자 9월 17, 18에 FOMC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을 주겠죠. 금리 인하폭이 얼마나 되느냐 0.7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0.75 컷. 세 번째 10월 달에 있을 빅테크 기업들 3, 4분기 실적들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겠죠. 그래서 대응 전략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자, LSR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 방이고 세 번째 LS라 보내주시면 테슬라 일정 제가 문자를 알려드린다 그랬습니다. 자, 모든 무료 서비스 010-3158-8575 배너 있는 번호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자,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수의 특별한 리포트 LS 머티리얼즈 케이스톤에 출구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 잘 하시고요. 구간별 대응 전략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수익률 급등 예상 종목 꼭 확인하시고요. 대박 종목들입니다.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무료 방. 자, 제가 직접 진행하고 사칭한 사람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대응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전체 시장이 좀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앙드레 코스텔란의 이론 경제와 주식시장. 자, 실적과 주가입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관련 섹터 종목들이 전부 다 급등을 했습니다. 바로 뭐가 나오듯이. 근데 주가가 너무 멀리 갔어요. 실적 좋은 건 알겠는데 반려견이 돌아보니까 주인과 거리가 너무 멀어진 겁니다. 위험성이 커졌죠. 돌아가는 중입니다. 이거는 AI 섹터뿐만 아니라 전체 주식시장이 마찬가지입니다.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 주가가 어느 정도 같이 거리를 유지하게 되면 얘는 다시 앞서 나갑니다. 지금은 되돌림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LS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상장 이후 급등했던 종목들이 실적이 나오면서 자, 2000지 섹터가 안 좋잖아요.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가는 충분히 빠졌고 이제부터 반등의 계기를 찾아야 되는데 시장이 너무 힘듭니다. 자, 최고가 대비해서 IPO 종목들 70에서 80% 빠지면 저점이 나온다. 그죠? 두 번째, 3만 원대가 뚫리면 어떻게 된다? 에코프로처럼 급등이 나옵니다. 공매도 세력들의 숏 스퀴즈가 시작됩니다. 자, 헤지 펀드들은 1단계 진행 중입니다. 물량이 확보되면 2단계로 넘어가겠죠. 그때부터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9월에 있을 테슬라 일정. 자, 9월 초에 있습니다. 두 번째, FOMC. 이거는 9월 중순입니다. 이거는 9월 초순이죠. 세 번째, 10월 중순까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나옵니다. 자, 필요한 자료 챙겨주시고 필요한 방에 입장하시고요. 자, 영상을 새벽에 올립니다, 여러분. 지금 찍어서 새벽에 올릴 거니까 꼭 그 LS 머티리얼즈 대응 전략 자료 챙기시고 출구 전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에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